가는 거리 51km 늘어난 건 꽤 큰데, 연식 변경하는데 앞뒤 모터의 출력을 왜 바꿀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볼보입니다. 볼보 C40 리차지 24년형이에요. 볼보 전기차를 처음 시승하는 것 같아요. 볼보 전기차 진짜 안 타봤나? 아무튼 뭐 신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연식 변경입니다만, 연식 변경 치고 꽤 많은 변화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판카. 자, 일단 이 C40 리차지 24년형 모델이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죠. 이름에 리차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순수 전기차잖아요. 24년형이 됐다고 해서 뭐 순수 전기차였던 게 내연기관차가 될 리는 없고요. 모터의 출력이 달라졌습니다. 최고 출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앞뒤 모터의 출력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204마력 앞뒤 모두 동일한 출력의 모터를 얹고 있었거든요. 24년형이 되면서 앞쪽 모터의 출력은 줄이고 뒤쪽 모터의 출력은 높였습니다. 앞이 150마력, 뒤가 258마력이에요. 이건 마치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변화는 내연기관차였으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가로 배치 엔진이었던 걸 세로 배치 엔진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또 없던 드라이브 샤프트를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들 아시죠? 이 전기 모터의 크기가 엔진보다 훨씬 작은 거. 그래서 이 자동차의 실내 공간을 안배하는 패키징에 있어서 전기차를 설계할 때 내연기관차보다 한계열 더 자유도가 높거든요. 원래 있던 C40 리차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앞뒤 모터의 출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쉽다고 해도 굳이 연식 변경하는데 앞뒤 모터의 출력을 왜 바꿀까요? 왜 앞쪽 모터의 출력은 줄이고 뒤쪽 모터의 출력은 높였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효율 향상이죠. 전기차가 이렇게 크루징 할 때 어차피 뭐 100마력짜리 모터든 400마력짜리 모터든 크루징 할 때 쓰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거든요. 하나는 모터를 강력하게 하고 하나는 모터를 약하게 했을 때 이렇게 크루징처럼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기 덜 먹으면서 크루징이 가능하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앞뒤 모터의 출력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꼽고 싶은 이유는 주행 성능 향상입니다. 자동차가 급출발할 때 무게가 뒤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쏠린 뒤쪽 바퀴는 트랙션이 올라가고 무게가 빠진 앞쪽 바퀴는 트랙션이 줄어들어요. 고성능 전륜구동차들 급가속 빵 해보면 앞바퀴 스핀 자주 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끽 하고 출발하잖아요. 반대로 포르쉐 911 같은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훨씬 더 무거운 차들은 급출발할 때 뒷바퀴의 마찰력을 10분 살려서 팡 튀어나가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물론 아무리 사륜구동차라고 해도 이런 앞뒤 무게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 뒤쪽 모터가 더 강력하면 뒤쪽 모터의 더 높아진 트랙션을 통해서 가속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뭐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몇 초 안에 찍어내느냐 이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같은 가속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더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앞뒤 마찰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쪽 모터의 출력을 높이고 반대로 앞쪽은 줄이는 거죠. 자, 장점은 또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크루징할 때 고속 직진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전륜구동차들보다 후륜구동차들이 실내 공간은 좀 좁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쭉 쏠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륜 국산차들보다 후륜을 주로 쓰는 독일 차들의 고속주행 안정감이 높았던 것도 같은 이유고요. 얘도 물론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후륜 모터가 더 강력하니까 더 밀어주는 느낌을 낼 수 있고 고속주행 안정감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핸들링도 조금이나마 이점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륜구동보다는 후륜구동이 핸들링이 좋잖아요. 앞바퀴가 하는 일이 없어. 조향만 하면 되거든. 전륜구동차들은 조향도 하는 와중에 구동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바빠.
게다가 전륜구동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도 앞바퀴 차축보다 더 앞에 있어가지고 무게도 무거워. 그렇다 보니까 자, 무게 무겁지, 조향해야지, 구동해야지. 그런 와중에 운전자가 핸들링을 하려고 조향을 딱 넣으면 이미 하는 일이 많은데 더 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핸들링이 경쾌하지 않죠. 후륜구동 차들은 엔진도 앞차축보다 한결 더 뒤에 있고 상대적으로 조향만 하면 되니까 한결 더 경쾌한 앞머리 반응을 보여주죠. 물론 얘는 전기차고 앞바퀴 모터 출력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륜구동 모델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륜구동 내연기관 차와 후륜구동 내연기관 차 사이의 극명한 차이까지는 없겠죠. 그래도 앞쪽 모터의 출력을 좀 덜어서 뒤로 나눠졌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후륜구동차가 가지는 핸들링의 경쾌함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났거든요. 기존 356km였던 게 이번에는 407km까지 연장됐습니다. 이건 모터를 바꾼 것도 있고 또 인버터도 바꿨고요. 와, 근데 연식 변경하면서 주행 가는 거리 51km 늘어난 건 꽤 큰데 400km 정도대를 찍어내면 어지간한 장거리 주행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한번 완충한 상태로 하루에 400km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200km든 300km든 가. 그러면 거의 시간도 밤이고 어차피 사람도 자야 되니까 충전 꽂아놓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0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 이 배터리 거의 떨어지면 계기판에 거북이 뜨는 건 아시죠? 모든 전기차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거북이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죠. 또 단거리만 출퇴근하시더라도 주행거리가 긴 만큼 덜 충전해도 되고요. 자, 이 정도면 중요한 면허는 딱 하나 빼고 얼추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 하나 남겨놓은 건 이따가 중간기착지 도착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연식 변경에 따른 대표적인 변화를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처음 느껴지는 건 승차감입니다. 다른 차들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이 전기차 버전이 더 좋은 승차감을 전해주거든요. 지금 이 C40 리차지도요, 이 늘어난 중량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좋아진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쭉 자연스럽게 크루징하고 있는데 이때 느껴지는 안정감, 승차감, 자, 이런 이음매 퉁퉁 좋아. 태생적으로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연기관 차들이 전해주던 이런 운전 재미, 고동감, 진동, 소리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감성적으로 좀 메말라 있어서 그렇지, 그냥 딱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수치만 놓고 보잖아요. 전기차가 한결 앞서거든요. 지금 이 C40 리차지도 딱 그래요. 와, 지금 노면 상태 별로 안 좋거든요. 승차감, 원래 볼보 승차감이 좋기도 하지만 이 C40 리차지는요 전기차여서 더 좋아요. 지금 C40 리차지도 세계시장에는 얘 말고도 더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싱글 모터도 있고 뭐 배터리 종류도 아마 다른 게 있을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딱 한 가지 종류만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가장 상위 트림이죠. 그래서 출력이 408마력이고요. 꼭 역시 400마력대 전기차답네요. 뭐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 우웅 하고 나가잖아요.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처럼 정지 상태에서 빵 튀어나갈 때도 한결 더 이렇게 뭔가 땅을 박차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죠. 뒤쪽 트랙션을 10분 써먹을 수 있고요. 회생제동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봤더니 요거는 조금 불만입니다. 회생제동 장치를 뭐 현대기아의 전기차들처럼 운전대 뒤에 패드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수시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딱 하나 있는 건 여기 메뉴로 진입해 가지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빙의 원페달 드라이브를 자동
켜기, 끄기 셋 중에 하나로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꼭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동에다 놓으시면 쭉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앞에 장애물이 없다, 쭉 미끄러집니다. 만약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스스로 회생제동 장치를 많이 개입시켜서 충전은 많이 하고 속도도 더 빨리 줄여주죠. 시내에서 나는 오른발로만 가감속을 다 하겠다, 완전 정차까지 하겠다, 이럴 때는 켜기에다 두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원페달 드라이브를 활성화시키는 상태고요. 끄기에다 놓으시면 그냥 꺼지는 거고, 언제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쭉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죠. 근데 꼭 이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와야만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불만입니다. 원래 좀 볼보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뭘 운전자한테 선택권을 안 줘.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운전자 당신은 음악이나 듣고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좀 이런 철학으로 차를 만든달까요? 자, 저는 중간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이쁘다. 오, 이 주차장 길 별로 안 좋은데도, 야, 승차감 정말 대박이네. 자, 주차를 하고. 야, 근데 이건 좀 아쉬워요. 이 모니터가 세로로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아래쪽은 후방 카메라 보여주고 위쪽에다가 어라운드 뷰를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가 지금 어라운드 뷰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라운드 뷰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한 번에 둘 보여주진 않고 후방만 보여주더라. 자, 도착을 했고, 일단 이건 뭐 XC40이나 C40이나 C40 리차지나 다들 공통적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다시 봐도 참 기특한 게 뭐냐면 실외 디자인은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테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실내에서 이런 센스들 보세요. 지금 여기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등고선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싹 맺히면 마치 그 지도 모형에 불 켜놓은 것처럼 여기가 싹 은은하게 무늬가 빛나거든요. 이런 것도 예쁘고, 소재도 괜찮아요. 또 바닥 카페트, 이 도어 트림 포켓 쪽 이런 것만 싹 파란색으로 꾸미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만들고, 이런 거 40 클러스터가 그렇게 높은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내잖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싸 보이는 게 아니고 재치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볼보 실내 디자인에서 그 점이 가장 높이 사고 싶은 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옮겨 앉은 차는 S60입니다. 이곳까지 타고 왔던 C40 리차지 24년하고 이 S60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아까 제가 C40 리차지에서 말씀 안 드렸던 이 차이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볼보가요, 21년 9월이었나? 그 당시 XC60을 통해서 이 새로운 운영 체제를 발표했었죠. 기존에 이 수입차에 들어가 있던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볼보가 그때 XC60을 통해서 SK랑 공동 개발한 운영 체제를 집어넣고 덕분에 이 스마트폰과 동일한 T맵을 순정으로 쓸 수 있게 됐었죠. 자, T맵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 스마트폰에선 이미 구현이 돼 있었던 건데, 우리 신호대기 할 때 빨간불, 파란불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비발디 브라우저도 있고, 윌라도 있고, 팟빵도 있고, 연합뉴스도 있고, 플로도 있고, 뭐 헤이 볼보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이건 이 T맵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깔아 쓰시면 됩니다. 태블릿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비발디 브라우저, 이거 들어가시면 일반 브라우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일단 띄워놨거든요. 환카 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뭐 네이버 다음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산타페는 컴포트 모드라면 소렌토는 이 형 좀 잘생겼는데. 또 헤이 볼보도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서비스 센터 안내도 있고요. 서비스 센터 예약도 이 화면에서 바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번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 누구 오토입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날씨 뜨고 구글 캘린더도 있어요. 요걸
QR코드를 통해서 연결해 놓으시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오늘 일정 알려줘. 연동된 캘린더가 없습니다. 캘린더만 연동해 놓으시면 오늘 일정을 쭉 읊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 루틴 원래 이 스마트폰에도 다 있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여기에도 다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뭐 와이파이로 바꿔준다거나 특정 볼륨으로 맞춰준다거나 내가 지정해 놓은 액션들이 쭈루루룩 설정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스 루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음성 명령들이 있죠. 제가 여기 저장해 놓은 말을 했을 때 요 음성 명령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한 방에 다 실행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요 두 번째 거, 요 말을 할 거거든요. 고생하셨다고 말 한번 해줄 거고, 목적지 안내해 주고요. 또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춰주고요. 또 농담도 한마디 해준대요.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아리야, 볼보 행사장으로 가자. 고생하셨어요. 행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목적지로 설정된 장소예요.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뭘까요? 대나무? 정답은 야자나무래요.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번에 쫙 맞춰지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액션 추가하기로 가볼까요? 차량 제어로 가시면 에어컨 껐다 켰다, 히터 껐다 켰다, 온도 몇 도로 할지, 풍량 몇 단계로 할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마음대로 저장해 놓으실 수 있어요.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날짜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날씨를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야구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환율을 알려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던 조작을 차가 딱 맞춰서 알아서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저는 출발했던 곳으로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제가 오늘 시사공 리차지 찍느라고 S60 별로 언급 안 했는데 후회될 지경이에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 볼보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하죠. 한동안 신차를 연이어 출시하다가 요즘은 딱히 연식 변경 말고는 뭐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빵 하고 출시하는 신차가 없다 뿐이지, 그 사이에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요, 저는 좀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IT 쪽이 우리가 흔히 쓰는 태블릿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보다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데 들어가는 메모리 있죠, 칩, CPU,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거보다 성능은 떨어져요. 대신 내구성은 엄청 높아야 되죠. 또 수입차는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특화된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행태에 비교하면 볼보의 이런 행보는 상당히 칭찬해줄 만하죠. 볼보가 요즘 신차가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타보면서도 왜 잘 팔리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지금까지 황카